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GF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BGF 하면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편의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CU, 편의점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자, 이 CU가 과연 우리나라에 편의점을 한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요거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자, 이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 BGF라는 게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많은 계열 회사가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많고, 자, 이 BGF하고 BGF 리테일 결국 편의점 싸움인데 보면은 이 지금 점포수가 2020년도에는 14,000개,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5,000개, 이게 한 1,000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2022년도에는 16,000개. 와, 이거 뭐 2년 동안 2,000개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이 37%, 38%, 37%. 야, 이 점유율이 37%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편의점이 이게 1년에 1,000개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편의점이 한 5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BGF가 CU가 37%를 차지하고 있다. 아, 이 편의점 하려면 이 CU 해야 된다. 자, 그만큼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에 관한 사항을 제가 살짝 봤어요. 이것은 이제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인데 이 소액 주주가 36,689분이 있어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 지주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그냥 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BGF 이런데 요즘은 지주회사가 홀딩스라는 이 단어를 붙입니다. 홀딩스 들어가면 지주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CU가 이제 BGF 리테일인데 리테일에서 이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냐면 10%를 가져가는 거예요. 야, 그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거죠, 돈을. 지주회사가. 그래서 순이익이 아니라, 전체 매출의 한 3% 정도는 그냥, 지주회사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900만 주에, 보면은 2,900만 주 정도 이 소액 주주가 갖고 있는데, 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1억만 주 정도 가까이 돼요. 9,500만 주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유통이 잘 안 되는 주식들이에요. 요 위를 살짝 보면 5% 이상 이 주주가 요쪽이 홍씨 집안들이 32%, 20%, 10%야. 그럼 거의 뭐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BGF 이 지주회사는 사실 2,900만 주, 이 소액 주주들만 계속 사고 팔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 분들은 무엇을 보냐면 배당성을 본다는 거지. 배당성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 배당성을 거의 한 주당 110원씩 주고 있다. 아, 이걸 연속 4년 연속 주고 있다. 괜찮은 BG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주회사죠. 홀딩스. 자,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3개 정도 있네요. BGF, 그다음에 BGF 리테일, BGF 에코 머티 리얼즈, 그다음에 비상장 회사가 한 13개 정도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괜찮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BGF 보면 시총이 지금 3,500억 정도예요. 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원래 지주회사 자체가 디스카운트, 이 박앤세일, 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한 30% 일단 깎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이 0.69% 정도 들어왔네요. EPS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9,500만 주 곱하기 한 주당 247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영업이익이. 자, 외국인은 3.96%인데 약간 거물이 외국인이 들어왔나요? 거래 대금은 100만, 1000만, 4억 3,700만 원이다. 이 거래량이 1,000만, 10만 주 정도 터지네요. 이게 어떤 호재가 엮여져서 100만 주, 260만 주 정도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 않다. 강력한 호재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컴퍼니 베이스를 분석하기 전에 매출액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2020년도에 이 코로나 때 이게 1,5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146억 정도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0% 정도 나왔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2021년도에도 1,500억. 근데 영업이익이 379억 정도예요. 이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벌었죠? 자, 근데 2022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게 더블로 그냥 따따블로 올라가는 거예요. 200% 정도. 4,35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다. 와, 2년 이상.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이 거의 한 13% 정도, 15% 정도 나오네요. 612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이 반도체나 그 다음에 또 뭐 카지노 뭐 이런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반도체는 30%, 그 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7, 80% 정도 나오죠. 근데 이게 한 10%, 15%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기업이 선방하고 있다. 2023년도 이 3분기거든요. 이게 3,194 8억 정도인데 전년 동기 마이너스 1.5% 아직 미미하죠. 근데 영업이익이 545억 정도 달성했다. 이것도 근데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17% 정도 상승을 했다. 굉장한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거 신세계를 따라잡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마트가 헐값이죠. 이마트가 지금 시총이 2조밖에 안 돼요. 이 지금 뭔가 모르게 BGF가 한 방 터트리는 그런 감이 오는 등골이 오싹한 또 기분이 좋죠. 뭐 주가 올라가면 단기 순이익도 뭐 크게 변화가 없다. 근데 단기 순이익이 점점 올라가요. 수익이 500억 정도. 세정 계속 사업 이것도 상당히 뭐 부가세 이런 거 빼고 646억 정도 내고 있는데 괜찮다. 이 보면 자산이 1조 9천억인데 부채가 2천억밖에 안 돼. 4년 연속 부채가 2천억밖에 안 된다. 이 BGF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 부채 비율을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이제 한 5년 정도 나오네요. 보면은 이게 뭐 8, 7, 14, 11, 14. 이 부채 비율이 100이 넘어가야 되는데 100이 넘어가면 안 좋죠. 유상증자 전환사채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부채 비율이 14면은 BGF는 빚이 한 푼도 없다. 편의점이 뭐 1년에 1,000개씩 생기니까 2년이면 2,000개가 생기고 지금 뭐 만 몇천 개가 있으니 16,000개가 있네요. 우리나라에. 이게 중국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이나 미국, 일본, 거기 들어가면 인도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전 세계에 BGF가 이 CU 편의점이 한 10만 개 이상 생기면 이게 매출이 이 신세계 이마트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유보율이 이게 1,000 이하면 원래 매수하면 안 돼요. 기업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 딱 하나를 보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재무제표라는 자체가 단지 우리가 조금 뭐라고 얘기하나 뉘앙스를 얘기하는 거죠. 뭐 회계사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 기업의 자산이 얼마고 또 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뭐 직원 인건비 뭐 여러 가지를 다 빼고 나서 이런 거를 지표,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딱 이게 정답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물론 근데 이게 컴퍼니의 베이스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거를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이 컴퍼니의 저평가, 고평가,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 주식하고 주가하고 평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자, 주가는 지금 이거죠. 3,755원. BGF가 한 주당. 근데 주식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주식수, 뭐 이런 거, 주식수. 여기 써놨잖아요. 주식수.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식. BGF 주식. 이거, 수, 그 다음에 가격을 주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탄탄한 BGF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이 배당 수익률이 2.93%네요. 이 배당 멀티팩터 스타일 분석을 보면 배당성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 기업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는데 밸류는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가치도 올라오고 있다. 좋습니다. 이게. 자, 배당성은 연속 4년 연속 110원씩 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EV, 에비타가 10이 넘어가면 안 좋은데, 그 전에 17, 13까지 올라갔었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2022년도에 들어와서 6.7이 나왔다. 좋다. 이 정도면. 자, 우리가 이 BGF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BGF 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8,000원까지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3년 연속 바닥을 끼고 있는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2022년도 10월 달에 3,000원 정도 얼추 찍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2023년도에 또 3,000원 정도 얼추 찍었어요. 쌍바닥 찍었다. 그럼 이제 쓰리바닥 찍으려고 폼을 잡는 게 아니죠. 여기서. 왜? 폭이 점점 좀 좁아진다는 거죠. 파도가 한번 크게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파도가 오나요? 아니죠. 잔잔한 파도가 오죠. 그 다음에 또 큰 파도가 옵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주식도 이치에 따라서 근데 왜 이런 3,000원을 찍고 반등을 주면 한 5,000원을 찍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소액주주가 엄청나게 많다. BGF는 지주회사의 왜 소액주주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6,689분이 굉장히 심약하신 분 같아요. 왜? 안전한 회사를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좋죠. 안전한 회사를 투자하는 거. 자, PER. 이게 외국인들은 15까지는 아주 좋아해요. 뭐 가감히 투자합니다. 공격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11 정도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BGF가 PER이 15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1, 2, 3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 BGF 이 주가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30, 40, 50까지 갔죠. 이 PER이.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짐으로써 기업 가치하고 맞물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 시총이 3,500억. 제가 보기엔 한 7,000억 정도는 가 있어야 된다. 그럼 조만간 1조 찍겠죠? 그러면은 어디죠? 8,000원은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2,000원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2,000원까지 올까요? 자, 오늘 또 제가 요걸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임원에 관련된 것을 제가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서울대학교가 또 나오네요. 이 서울대학교 오면 갑자기 누가 생각나죠? 이 테마주가 또 엮이다. 오늘의 팩트라. 테마주 한번 엮이면은 또 급등할 수 있다. 갑자기 서울대 하니까 또 누구 또 생각이 나네요. 또. 이 서울대에는 이 천재들만 갑니다. 자, 이게 테마주로 엮여서 이 또 엄청난 수익을 줄 수가 있죠. 자, 오늘의 이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BGF의 쌍바닥은 3,000원, 그 다음에 고점은 한 4,800원, 5,000원인데 얼추 5,000원 잡세요. 너무 소심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자, 5,000원 이하에서는 BGF를 어떻게 하죠? 공격적으로 매수해야죠. 몰빵, 오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사서 연명을 하면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장기 투자한다. 왜? 배당금 주잖아요. 배당금으로 삼각김밥 사서 연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이 뭔지 알죠? 목숨만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0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공격적인 매수. 자, 헤지펀드들은 워낙 그쪽 유대인들이 원래 금융 쪽에 머리가 좋아요. IQ 140인데 저는 IQ가 85밖에 안 되니까 약간은 저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IQ 싸움에서 일단 제가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장기 투자하는 거. 이런 종목은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 자, 주저리 떠들었지만은 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그 다음에 5,000원 돌파하면 어디까지 본다? 7,000원, 8,000원 봐야죠. 왜 5,500원에 던집니까? 5,000원에서 5,500원에서 굉장히 많이 심하게 흔들 가능성이 있다. 왜? 소액주 이제 좀 떨어져 나가라! 근데 안 나가니까. 왜? 10,000원 이상 16,000원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절대 안 올리죠. 테마주를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올린다? 5,500원까지 끌어올리죠. 그러면 이제 단타쟁이들 싹 다 빠지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가가 이렇게 진을 빼놓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를 쫙 빼는 거야. 그러면 저 어떻게 생기죠? 삼각김밥 먹고 이제 연명하다가 이제 고독사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BGF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